푸른밤 종현입니다. 설이라는 큰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2월이 벌써 열흘 지났네요. 2월을 표현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날짜 수가 적어서 고통도 가장 적은 달. 그래서 밖은 매서운 겨울이어도 마음 밑바닥에선 남몰래 꽃망울이 움트는 달. 설을 기점으로 날씨가 점점 풀린다고 하죠. 추웠던 날씨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휴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할 일 많고 또 많은 고민에 걱정거리 안고 살겠죠. 당연히 힘든 일 많지만 설이라는 건 언제나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2월에 꽃망울이 움트는 달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았던 분들께는 이것만큼 합당한 핑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매섭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2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티보이 그리고 샘 스미스가 함께한 랄랄라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되게 묘한 분위기 나잖아요. 그 여성 보컬 나오는 부분 마치 좀 인도 음악 같은 느낌 그런 스케일 나와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설도 지나고 또 2월도 다 가고 이제 거의 10일이니까 눈 깜짝하면 이제 3월 될 거고 3월도 금방 또 지나가서 이제 벚꽃도 필 거고 그러면 이제 수영장 가겠죠? 그러면 2016년도 반 가는 거 아니에요? 와, 너무 빨라요, 시간이.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남은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는 시간 막을 수가 없어요. 2월이니까 못했던 것들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정 비교를 함께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몽리의 김신의 씨 그리고 이재현 아나운서 오십니다. 지난주에 처음 3시에 호흡 맞췄었는데 생각보다 케미가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재밌고 알찬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빈지노 자이언티 크러쉬 긱스가 출연하는 2016 더 크라이 저스트 원 데이 공연에 초대합니다. 2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은 마운티아, 미래의 N기출,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 산업, 세정웰메이드, 기아자동차,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개념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이 곡을 커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B.O.B. Nothing on You인데요.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박재범 씨도 부르셨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를 해서 그 이후에 또 이 노래 누가 불렀던 거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시원한 사운드가 또 매력적이고 랩도 그렇고 브루노 마스의 후렴구도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좋은 팝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볼까요? B.O.B.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Nothing on You 듣겠습니다.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Yeah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I know you feel where I'm coming from B.O.B.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Nothing on You 듣고 오셨습니다. 시원하죠? 8030님, 여긴 대전입니다. 마산에 손님 내려드리고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인데요. 13년 동안 가장 편한 명절인 것 같네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편한 명절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이제 또 명절이 되면 운전기사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길도 많이 막히고 또 이제 또 뭐 많은 일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낫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조심히 올라오시고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빈님, 얼마 전에 라디오 입성했는데 쫑디 목소리 좋네요. 올해 동아리에서 총 부회장을 맡게 됐는데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잘 해나가고 싶어요. 합천 히트 동아리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히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일까요? 히트 동아리? 뭔가 히트 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잘 하시고요. 푸른밤도 종종 찾아주시고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다희님, 저는 영어 학원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해서 매일 꿈에서까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변수도 많아서 매일 새로운 난관이 생기는데요. 복귀하듯 마음을 다잡으면 전날보다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뭐 하루하루를 이제 되새기듯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해 나가다 보면 나의 실수도 좀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또 되새김하면서 같은 실수를 안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스트레스가 좀 심하시다 보니까 꿈까지 꾸시는 것 같은데요. 주무실 때만큼은 그래도 편하게 쉬셔야 하니까 푸른밤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비우시는 연습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974님, 안녕하세요 쫑디. 저 오늘 라섹 수술을 해서 눈 꼭 감고 있어요. 눈이 좀 시린데 쫑디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또 눈 수술하게 되면 책이나 휴대폰이나 뭐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청각으로서 이제 조금 적적함 그런 걸 달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라섹 수술, 저도 시력이 좋지 않아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또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김아름님, 아빠가 갑자기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 이 시간에 소고기에 소주 한잔 했네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 또 먹어버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족과 술 먹기,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술을 전혀 못 마시시고 저희 누나도 못 마셔요. 저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와 근데 할아버지는 또 너무 잘 드셔서
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요즘엔 잘 안 드시더라고요. 예, 건강 때문에 안 드셔가지고 글쎄 아유 뭐 저는 가족과 술 먹을 기회가 흔치 않고 저도 잘 안 마시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낭만이 또 있는 거겠죠. 살아가면서 할 이야기들 술자리에서 많이들 나누니까요. 그래요.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 나중에 또 그런 좋은 기회 만드셔갖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우연수의 새벽별 듣겠습니다. 온 세상이 날 떠난 듯한 기분이었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다. 고민과 걱정들을 한 번에 떨쳐버릴 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술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요. 함께 정답을 찾아보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나눠보는 시간, 토정비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목미의 김신희 씨 그리고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 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토닥토닥 위로하고 정답을 찾아가보는 시간 토정비결 김신희 씨, 이재은 아나운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네. 아 예 예 예. 저도요. 무슨 일 하셨어요, 이재은 아나운서? 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아신 거죠? 주 7일 근무.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힘내요. 두 분 식사는 하셨어요? 어찌? 네, 늦은 밤이지만 그래도.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이재은 아나운서. 저는 카레를 먹고 왔습니다. 아, 와, 좋아하세요? 좋은 거 먹고 오셨네. 카레 혼자 가는 집이 있어요. 단골집이. 아 그래요? 저희 회사 지하 1층에 거기 가서 혼자 자주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먹었어요. 그래요. 네. 자, 토정 비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도 함께 할 거잖아요. 네. 두 분은 요즘에 어떤 고민 있으신지? 사실 고민 없이 사는 게 진짜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러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쵸. 저도 뭐 이렇게 음악이나 예. 앞으로 이렇게 공연 이런 고민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요새 좀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예. 아니요, 저 은근히 계속 막 찌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곳에. 네, 숨겨진 곳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겨울이니까 괜찮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요. 겨울 됐을 때. 진짜요? 좀 방심하고 있다가 종현 씨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준 아나운서 어떠세요? 좀 요즘에 고민. 저요? 고민 늘 하죠. 긍정적인 편인데도 네. 고민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엔 특히나 어떻게 하면 하고 있는 일을 더 보람 있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예요 그게? 플러스 사랑에 대한 고민. 사랑. 사랑과 일. 사랑과 일. 일과 그 사랑을 저울질 다 중이신가요? 잘하고 싶어요. 두 사랑과 마리 일을 토끼를 잘 지금 잡고 지금 싶어요. 저울하고 있나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아니, 되는데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이거 그런 사람은 없고요. 사람은 그런 없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예. 고민이 아니라 욕심 같은데. 그런가요? 주 7일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까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욕심이 심하시네 이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포기하세요. 그래요. 자, 그래요. 토정 비결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 받아보고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신희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토정비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래 몽니의 노래 들을 겁니다. 새로운 노래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로운업.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를 해주세요. 다 성장해버린 어른이 되고 나서의 네네. 그 옛날에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네. 추억들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또 CD를 이재은 아나운서가 네, 사인을 직접 해주셨어요.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올게요. 몽니의 그로운업 듣겠습니다.
네, 몽니의 Grown Up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기가 막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 진짜 아, 옛 역시.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어린 시절. 알겠습니다. 자, 영혼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김신희 씨와 이재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음.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해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Y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너네 방 꼬라지가 이게 뭐니? 아유, 락커쇼. 오늘 대청소 좀 하자. 버릴 것도 좀 다 버리고. 아 왜 버릴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나는 방 어지른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네 언니가 문제지. 재은이 너! 이 옷들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으면서 먼지만 쌓이게 이거 왜 걸어놓는 거야? 어? 이참에 다 버려버려라. 아 그걸 왜 버려? 아, 엄마 버리지 마. 엄마, 저 언니는 저기 안 신는 양말도 다 모아놨대요. 아니 해주고 구멍난 양말은 또 왜 안 버리고? 너 이거 다 귀여워서 신을 거야? 어?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다 추억이 묻어 있는 거잖아. 작작 좀 해, 언니. 가뜩이나 둘이서 쓰기 좁은 방인데 우리 버릴 건 좀 버리자. 야, 아, 양말 왜 추억을 어떻게 버리냐? 빵꾸난 양말이 무슨 추억이야. 엄마 나 시집 갈 때 다 가져갈 거니까 하나도 버리지 마. 아유 저기 그래도. 커피 2잔 하셔서 8,000원입니다. 영수증은 버려. 아니요 주세요. 네, 여기요. 너도 그냥 영수증 그냥 버리면 좀 찜찜하지. 너 혹시나 싶어서 다 찢어버리거든. 버리긴 왜 버려? 지갑에 넣을 건데. 야, 너 무슨 지갑이 이렇게 뚱뚱해? 이게 뭐야? 뭔 영수증이 이렇게 많아? 너 영수증 모르는 게 취미냐? 아 그건 아니고 나중에 영수증 보면 아 이날은 여기 갔었구나 너랑 커피 마셨었지 이렇게 추억이 다 생각나거든. 그럼 맨날 이렇게 영수증을 다 모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집에 얼마나 있어? 박스로 3개인가? 저번에 엄마가 한번 버려가지고. 아니, 그걸 그렇게 모으면 차라리 일기나 쓰지. 예, 그래요. 네, 신희 씨는 갑자기 중간에 목소리가 급변하는. 왜 그랬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계속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 급변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재은 씨의 연기, 영혼이 상당히 없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잘 버리지 못해서 고민이신 Y님의 사연 함께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많죠. 많이 있고, 응. 나도 가끔 이렇게 변할 때가 있고, 종종. 저도 사실 되게 잘 버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물건을 사실 잘 버린다보단 잘 잃어버리는 편이긴 한데,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추억이 서려 있다. 느끼는 건 절대 못 버리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못 버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요? 남들이 봤을 때 이해 못 하는 거. 다 쓴 향초 진짜? 그걸 네. 모아요? 못 버려요. 우와. 그래서 전 지금 제가 향초를 정말 많이 피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향초 이제 틀을 이제 응. 쌓아놓은 상자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사할 때 어머니가 다 버리셔서 한번 그래서 어머니가 크게 한 판 싸웠어요. 싸우진 않고 서로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서로 한번 대결을 했었죠. 진짜. 서로 나의 논리와 어머니의 논리 음. 토론을 좀 나눴었는데 얼마나 서로 말을 잘하는지 어머니가 말씀 좀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종현 씨의 논리는 뭐였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쓴 건데. 다 쓴 건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졌어요. 논리가 뭐였냐면 다 쓴 건데 왜 갖고 있냐, 이게 추억이 있느냐였는데 나한테 사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추억도 그냥 아니고. 추억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고맙거든요. 저는 향초가 그냥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켜고서 좀 뭔가 늦은 시간 있으면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향초에게 고마운 마음이 네,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엄마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향초한테 고마워서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저희 그랬구나. 부끄러움에 패배했는데 어쨌건 지금 다시 또 모으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걸 모으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두 분은 어떠신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그 베개를 네. 계속 못 바꾸고 똑같은 베개를 계속 썼었어요. 우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로운 베개를 갖다 줘도 계속 그 헌 베개를 계속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근데 그거는 좀 뭐랄까 잠에 되게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뭔가 그 베개만의 그 빨아도 그 베개에서 나는 뭔가 그 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이 좋은 것도 있고 마치 좀 뭔가 그 베개가 아니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편하게 기분이 좀 잠들지 있고.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이건 좀 이해가 가요. 맞아요. 뭐 재은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방송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계 같은 거 할 때 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자료들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네, 근데 오. 굳이 버려도 다 시즌이 지났으니까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버려도 되는 종이 같은 경우에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것들. 그거 어디 있나요? 그래서 쌓아놓죠 책꽂이에. 책, 진짜. 좀 정말 많이 있겠네요. 그쵸. 방대한 자료가 음. 또 재은 씨의 책상에. 음. 근데 사람들이 뭔가 추억이 서리거나 뭔가 나의 노력 혹은 어떤 시간을 함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는 좀 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양말. 다 구멍이 났는데도 버리지 않는 양말. 왜 안 버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인 거죠. 영수증도 다 모으자. 사실 영수증 모으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긴 해요. 영수증도 그렇고 뭐 양말도 막 모으고 아니면 뭐 주차증도 막 다 모으고 주차증 모을 수 있거든요. 진짜.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차에 딱 탔는데 옆에 탔는데 그 차에 이제 수납함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열었는데 그 발렛이라고 하죠. 주차 대신해 주시는 그걸 모으는 분들. 사람 있어요? 그걸 거기다 다 넣어놨더라고요. 와. 모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순간 보자 깜짝 놀라서 이게 왜 다 여기 있어라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거기 넣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뭔가 모음 취향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피해를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니까 그쵸. 상관은 없는데 네. 어찌 보면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생 입장에서 힘들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청취자 의견을 조금 만나볼까 합니다. 신희 씨 그래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나씩. 네, 정아람 씨가 저희는 엄마도 옷이나 물건을 잘 못 버리는데요. 저희가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내놓으면 다시 다 주워 오셔서 이걸 왜 버리냐.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다 하시면서 한바탕 잔소리하시고 다시 넣어 놓으신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집에 안 계실 때 몰래 버리고 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근데 엄마가 잘 버리시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게요.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필요 없다고 이게 판단되는 건 버려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쵸.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냉장고 정리 이런 것들 상당히 냉동실 정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들 버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안 먹는 음식이 거의 70%가 넘죠. 맞아. 야 그거 야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엄마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언젠간 해먹는다. 엄마 이거 3년 됐어 냉동실에서 얼려두면 다 괜찮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또 이게 뭐 어머니들의 또 지혜일 수 있으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포를 받았던 게 있는데 소포 케이스 그거를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요. 팬들이 주는 거? 아니요. 집으로 온 건데요. 집으로 온 거? 집으로 왔었던 받은 물건이 돌려받은 물건이 있었어가지고 그 소포 케이스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걸 모으는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가끔 되게 이상하게 그러게 이상하네. 상자나 향토틀 택배가 온 택배 상자 그런 것들 상자를 좀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제가 상자를 이제 크기별로 조금 이렇게 수납해 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상자 버렸다고 어머니와 싸웠었어? 사실 그 상자가 중요한 상자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니는 모르셨었는데 그 상자를 버리셔가지고 어머니랑 싸웠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잖아요. 어머니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남들이 맞아요. 봤을 땐 그냥 이거 얘 소포 뜯고서 버리질 않았네 하고서 버리시는데 나한테는 중요했던 상자였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잘 수납을 해놔야 돼요. 저는 그냥 침대에 던져놨거든요. 그럼 어머니 버리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다른 사연 좀 하나. 네, 김주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뭐든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여행 가면 기차표, 버스표,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으고 음식점에서 나온 일회용 젓가락이나 냅킨을 가져올 때도 저런.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 될 거라면서요. 이건 좀 핑계인 것 같은데요. 음식점에서 나온 일회용 젓가락이나 냅킨 이거는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거 한 움큼씩 막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민폐네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행 가면은 호텔에 있는 거 다 쓸어오는 근데 그러면 안 될걸요? 로션. 그럼 안 돼요. 재은 씨. 저 안 그래요. 그러시면 안 그런 돼요. 분들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될 거예요. 저 다 가져왔는데. 안 돼요. 신희 씨 모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샴푸도 모르게 안 돼, 그만. 샴푸도?
그 틀이 있잖아요. 일회용인데. 틀 다 일회용은 괜찮아요. 아, 근데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통을 이렇게 짜서 가져오시면 역시 상관없어요. 해외를 많이 다녀봐서 우리 종현 씨가 잘 안다니. 그러게요. 네, 호텔에서 그러면 통을 하나씩 들고 가셔갖고 음. 거기에 있는 통을 다 짜서 쓰시는 건 괜찮아요. 아 더러우는 거 네, 괜찮다고요? 근데 그 통 자체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군요. 자, 이진영님. 회사의 제 옆자리 동료도 그런데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료는 쓸데없는 전단지나 사은품 같은 것도 안 버리고 모으는데 책상이 좁다 보니까 가끔 제자리까지 넘어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쌓아놓은 물건들이 제자리로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때 정리 좀 하라고 버럭했더니 잠시 괜찮아지긴 했었는데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잘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주변인들이 좀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뭐 재은 씨 주변에는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저요. 제 그럴 책상이 것 너무 같았어요. 더러워가지고. 예,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에요. 네. 아 말씀해 주세요. 전단지를 왜 모으나요? 전단지를 모으는 건 아니고 전단지까지 왜 모으시는 이제 거예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은 그 그런 생각 전단지가요? 들지 않아요? 이면지로? 예를 들면은 뭐 음. 전단지가 왔다. 그럼 뭔가 내가 숙직할 때 언젠가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드는 그거 거야.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찾았는데 없으면 정말 슬플 거 아니에요? 서운하죠. 그러면 구석에 이렇게 놓는 거죠.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잘 버리시는 편? 저는 잘 버리는 편이에요.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새 옷을 사면 원래 갖고 있는 옷을 버린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옷장에 헌 옷을 버려야 새 옷이 차는 것처럼 그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걸 좀 버려야지 맞아요.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옷을 못 버려요. 저도 옷을 잘 못 버리는 편인데 그래서 장을 하나 새로 짰어요. 진짜. 옷을 못 버려서. 저는 그 정도로 공간이 되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만큼 좀 불편을 제가 스스로 겪으면서까지 네. 좀 못 버리겠더라고요. 옷들을 입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옷을 못 버리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언젠간 입지 않겠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유행은 나는데. 돌고 도니까. 예. 그 한 8년 후에 입게 거꾸로 되는 돌아오는 경우도 8년 후에 이 청자켓 8년 후에 다시 입지 않을까. 근데 입을 때 있잖아요, 종종.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입을 때도 있어요. 그쵸. 종종. 근데 대부분 대부분은. 뭐 옷은 사실 자주 사잖아요. 매년 사잖아요. 매년. 그러게요. 뭐 꾸준히 나가는 그런 옷 지출이잖아요. 네. 근데도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더 근데 치워질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버려야지 또 채울 옷장을 비워야, 비워야 또 또 새로운 옷을 새로. 찬다. 우리의 삶도 마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련을 버려야 예, 또 재현 새로운 씨. 만남이 오는 것처럼. 재현 씨. 미련에 좀 사랑에 대한 미련이 좀 많으신지. 재현 씨는 그런 일단 생각이 시작할 들었습니다. 때부터 계속 무슨 욕심을 버리셔야 될 두 것 마리 같아요. 토끼를 그쵸, 잡으신다고 하시더니 뭔가를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상적이었어요. 손톱은 왜 내일 왜 두 손가락만 하신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떨어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사연 하나만 또 이게 짧은 사연 온 거 하나만 재현 씨가 네. 소개해 주시죠. 홍현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도 못 버리고 끊어져서 할 수 없는 팔찌나 목걸이도 괜히 다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요. 한번 눈 딱 감고 다 버렸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정말 아쉬우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추천해요 하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게 다 추억이랑 연관이 심하게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못 버린 사람들. 신희 씨 이해 네. 좀 해주세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게 없어지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까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가 좀 뭐 저도 액세서리 고장난 거 되게 많거든요. 벨트 막 부러진 거, 벨트 이제 꼽는 데가 막 떨어져 나간 거 못 버려요. 왜냐 무대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 무대에서 부러진 거거든요. 좀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아니 근데 이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나중에 훗날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흐뭇하죠. 기분이 흐뭇해. 또 새록새록 또 맞아요. 좋은 기억도 졸업 나고. 앨범처럼.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죠. 같은 방을 쓰는데 좀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형제가 5년 전 시즌 정보가 막 80cm씩 쌓여 있어. 이현 아나운서처럼. 한 5년 전 정보 다 지나간 거. 이면지로 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신희 씨는 좀 이제 좀 타협을 해서 버려버린다. 저는 일단 설득을 좀 시킬 것 같아요.
야, 그 넌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기 힘든 아까 것처럼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예. 옷장을 설득을- 비워야 한다.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아나운서. 고민되네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 거일 수 있으니까. 근데 딱 봤을 때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는다며. 아 그래요? 구멍난 양말, 80cm 사인 옛날 정보, 옛날 버려야지 뭐. 그리고 이상한 전단지. 한 버릴 번도 것 같아요. 시키지 않은 전단지. 몰래 버리진 않겠죠? 아니면 베란다에 쌓아놓을 것 같아요. 아 베란다에 쌓는 네, 것도 방에서 괜찮은데요? 일단 방에서 빼버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락을 받고 하나요? 아니면 몰래 하나요? 아니면 뭐 나중에 찾으면 베란다에 놨어. 내가 버리기 좀 그래서. 그거 괜찮은데요?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잖아요. 뭔가 방이 허전한데 어. 뭐지? 그럼 또 알아서 이제 뭐 하겠죠. 그렇군요. 되게 깨끗해졌다 오늘. 이러는 거야. 되게 깨끗한데? 너무 좋은데요. 상쾌해. 벨트가 80개가 없어진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요. 뭐 상대방한테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차근차근 하나둘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남이 좀 상대방이 이제 추억이 있는 것이다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서 주변에 맞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런 사람이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사연자분 죄송해요. 사연자분 편의 좀 돼드릴게요. 사연자님 버리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도 좀 나쁘지 않은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It's Tear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정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밴드 몽니의 김신의 씨 그리고 이재은 아나운서와 토정 비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부 첫 곡 두 분이 추천해 주신 노래 중에서 한 곡 들어볼 텐데요. 휴대폰 뒷번호 4411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데 목소리가 왜 그렇죠? 아직도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자 목소리네요. 네 여자 목소리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전화해서 너 작년처럼 발렌타인데이 때 남친 초콜릿 만들어 줄 거야? 그럼 같이 만들자. 나도 우리 여보 주게 이러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뭔가 이별 후유증인지 요즘 커플들의 달달한 모습을 보면 자꾸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데요.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화를 가라앉힐 노래. 신희 씨의 여자 목소리 연기 이재은 아나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럼 계속 이 목소리 그런 할까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누가 이재은 아나운서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되게. 영혼 좀요. 그냥 이재은 아나운서가 영혼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영어는 그러니까요. 소울리스. 이게 영혼이 없어도 칭찬은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오늘 이제는 안 해서 너무 영혼이 없어서 없다 못해 정말 거의 뭐 바닥까지 지금 영혼이 이거 바닥을 다 긁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칭찬. 너무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래요. 이별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 두 분? 뭐 이별에 대한 거면 전
아주 많이 겪어봤죠. 아, 네. 맞아요. 뭐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어떤 자양분이 돼서 음악적으로 맞습니다. 재해석도 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후유증 이것도 극복해내는 방법들이 또 사람 따라 있을 텐데 네. 어느 뭐 추천해 주실 방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후유증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을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런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아이고, 진짜 저런. 안타까워요. 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아. 제가 자꾸 아까부터 일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 버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호되게 정말 뜨거운 사랑. 호된 사랑. 아니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 슬픔은 슬픔으로 극복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 그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니까 오히려 그 눈물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또 극복법이 있을 수 있고 재현 아나운서는 뭐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 말고 어. 무언가를 이제 떨쳐내야 할 때 네. 생각들 뭐 이런 거 그럴 때 어떤 거에 집중하시는 그럴 편인가요? 때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네, 뭐 물론 그런 방법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기도를 이 모든 것이 지나 가리라. 이것 또한 가리라.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을 또 주시는구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만 주셨을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셨고 지금까지 네네. 네. 네. 언젠가 한번 호되게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힐 노래를 추천해 주셔야 될 텐데요. 두 분 모두 지금 뭐 솔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발렌타인데이 이런 커플 보기 싫다. 이런 모습만 좀 제발 좀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오늘 그냥 솔로라고 커플 보기 가정을 싫어요. 예. 커플 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끈하시네요. 호된 사랑을 해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화끈하죠. 신희 씨는요? 만약에 내가 그랬나? 지금 커플이 아닌 상태로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예,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애정 행각. 너무 말도 안 되는 애정 행각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무슨 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지? 뭐지? 인공호흡 중인 건가? 아유,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물론 그 나이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정말 보기 좋은데 네네네네. 간혹 이게 좀 심하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조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밖에요. 크리스마스 이럴 때 밖에 안 나가면 볼 일도 없어요. 그래. 예, 네. 죄송합니다. 화끈하시네요. 그래요. 자, 뭐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힐 노래를 추천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재현 아나운서 막막한 것 같은데 네. 이재현 아나운서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지. 저는 아까 뭐 이별 후유증 얘기도 했고 네네. 요즘에 진짜 제가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윤현상의 잊는다는 게 라는 노래 아세요? 알죠. 네. 윤현상 씨. 그 노래는 진짜 너무 슬퍼요. 들을 때마다 잊는다는 게 죄송해요. 쭉 불러주세요. 계속 쭉 불러주세요. 이거 너무 왜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별 후유증 잊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 윤현상의 노래 추천해 주셨고요. 네. 김신희 씨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그 슬픔은 슬픔으로 뭔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데미안 라이스의 The Brother. 이 곡이 굉장히 데미안 라이스라.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슬픈데 화를 가라앉힐 방법을 알려주세요. 데미안 라이즈요. 나인 크라임즈 들으세요. 이 곡을 추천합니다. 자, 데미안 라이즈의 노래와 윤현상의 노래 둘 다 슬픈 노래죠. 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눈물로 그 불을 적셔버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PD님 노래 한번 틀어주시죠. 잊는다는 게 참 그래요.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면 그때서야 못해줬던 게 생각이 나요. 윤현상의 잊는다는 게 듣고 왔습니다. 이거 뭐 이재현 아나운서의 네. 추천곡이었는데 슬프네요. 너무 슬프죠?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잊는다는 게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윤현상 씨에게 여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토정 비결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 하는데요. 휴대폰 뒷자리 5734님이 장문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진짜 20대 같다. 저에게는 밝아. 몇 년 동안 친분을 쌓고 친해져서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해주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만나면 왠지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웬일이니? 온다. 그만 얘기. 아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지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 이런 식으로 뭔가 소곤거리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게 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나도 모르게 실수한 적이 있나? 싶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소리야? 누가 뭐라 그러니? 같은 사람 아니죠? 이러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달려나가고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선물이나 축하 메시지도 꼭 보내고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했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뭔가 힘이 빠지고 서운하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모임 사람들이 저를 소외시키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더더욱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막대하나? 아니면 너무 잘해주나? 내가 좀 이기적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라 불편한가? 덕분에 요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모임을 계속 나가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우 발랄해. 관계를 발랄하네요. 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역시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제 나오는. 저 아직 20대거든요. 아. 제 마음 죄송해요. 아니 알고 있어요. 네네. 예. 뭐 어쨌든 그래요. 이런 뭔가 모임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속상한 자존감 속상하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요. 이런 경우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존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 또 가면 말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뭐 상대방이 나를 좀 싫어한다거나 혹은 나를 소외시키려고 한다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는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저 성격이 좀 좋아서 느껴본 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그죠, 좋으시죠. 신희 씨 성격이 딱 몇 번만 보면 느껴져요. 아니 뭔가 왠지 소외당하는 호탕한- 느낌인데 이거? 아니야. 딱 제가 신희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시면 안 돼요? 장난이고요. 뭔가 호탕함이 느껴지는 그런 성격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얘기 조금만 나눠봐도 신희 씨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맞습니다. 느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불화가 생기면 뭔가 중재를 잘할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 모임에서 내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없는 곳에서. 근데 신희 씨가 야 그래도 그러지 말자. 그런 스타일이죠. 좀 이런 맞아. 얘기를 먼저 꺼낼 것 같은. 야 그래도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좀 중재를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신희 씨 어떠신가요? 칭찬같이 안 들리지 왜? 칭찬이에요. 정말 칭찬이에요. 소외당한 불신 지금 불신이다 불신. 네. 좀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재은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최근에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임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안타깝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를 막 느낀다라기보다 질투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남중을 다녔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는 제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좀 연습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뭔가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친구를 많이 사귀지도 않았고 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엔 검정고시를 갔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멀리 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기도 했었어요. 쟤는 1년이 지났는데도 잘 모르겠다. 쟤 밥 먹는 것도 나 본 적이 없어. 제가 밥도 안 먹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사실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은 풀려지는 경우인데 이건 심지어 친해진 경우니까 사실 조금 더 꼬여져 있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방법이 없다. 그냥 연을 끊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좀 이미 좀 쌓아온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을 때 뒷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미 나와는 이제 다시 관계 회복 혹은 친해지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제가 사연을 발랄하게 읽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뒤로 네. 가면 갈수록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이야기였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안 맞는 경우니까 조금은 멀어져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좀 다른 생각 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인가요? 이게 아무리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친하게 잘 지내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잘 그러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혹시 그 이분이 돈을 좀 잘 안 썼나? 그럴 수 모임 있어. 모임 비용. 그렇죠. 이게 너무 얻어먹기만 하고 나 먼저 바빠서 이만 아,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좋고 착한데 예. 이게 확실히 돈을 안 쓰면은 네. 그 아까 그 여자 두 명이서 얘기하고 있었던 온다 그만 얘기해. 이전에 앞에 있을 때 야 근데 쟤는 모일 때마다 왜 돈을 안 내니? 맞아. 이런 그렇죠. 얘기. 혹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건 이제 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었던 거죠. 저 친구 또 돈 안 낸다. 두고 봐라. 이제 친구 왔다. 제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그거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나는 되게 10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준다? 그러면 되게 서운하죠.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럼요. 돌아봤을 때 뭐지? 그 이전에 샀을 때는 그것도 내가 산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굉장히 원래 일리 있는. 성격이 안 좋아도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과 돈 관계가 지저분한데 성격이 좋은 사람 대부분 전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렇네요. 그럴 수 이게 있죠. 네. 이게 결제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안 돼요. 저번에 누가 샀지? 저번에 누가 샀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기분 좋게 항상 마무리잖아요. 네. 이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 아니 근데 이분이 뭐 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꼭 건 아니고 이분만의 의견,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고, 사연을 네. 얘기하는 건 혹시나 하는 아니니까. 그럴 마음이 수 제가 있다. 네. 이러신 분들이 꼭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네.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죠. 자, 혹시나 뭐 그런 문제가 없다라면 그냥 사람끼리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이상 관계 회복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저는 한번 이분이 그 친구분들과 함께 정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소주.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나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네. 이게 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 풀리잖아요. 네.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여성의 입장에서 채영 씨.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된다. 그럼 종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끊어내기. 단호하게. 그렇죠. 한 번은 또 얘기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까요? 카페? 소주?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돼지 껍데기? 일단 참치회를 참치회? 참치회를 사줄 테니까 비싼 거? 한번 만나자. 실장급으로 아, 참치회를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은 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안 나.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해야겠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참치집 들어가면서 아니 나 너 너무 좋은데 바로 풀릴 수도 있어. 바로 풀릴 수도 있어. 근데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분이 나빴던지 뭔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의 갈등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사소한 거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또 얘기하려고 치면은 에이 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뭔가 얘기를 해도 찝찝한.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친구들이니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래요. 네. 시도 한번 해보고 그 친구들이 마음을 느낀다면 야 그래도 우리가 그 작은 걸로 너무 쪼잔하게 그랬던 것 같아. 다시 잘 지내자 이렇게 또 얘기가 모여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저처럼 깔끔하게 잘라내버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뭐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뭐 그런 거네요.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네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아무것도 그냥 되는 게 없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도 일어날 리가 없다. 그건 이득이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받는 게 없으니까. 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두 분도 또 이제 두 번째 만남. 네.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나눴던 이 사연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친구들과의 또 그런 이야기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좀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또 푸른밤에 그럼요.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푸른밤 좋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내가 소울 없다고 뭐라 그럴까봐 또 뭐라 그럴까봐 의식했어요. 의식하고서 진짜 즐거웠고요. 가식적이야. 아니야 진짜 푸른 밤은 늘 올 때마다 참 따뜻하고 제 2의 그런 제 2의 보여. 뭐라고 해야 되지? 고향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슨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2의 고향.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종현 씨도 보고 우리 신희 씨도 보고 네네. 우리 작가님들도 PD님도 보고 우리 보고. PD님도 보고 네. 너무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길게 영원 있게 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네, 고생했어요. 자, 그래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스커트가 불어온다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그 사람이 떠났다. 기대지도 않고 사랑을 주지도 않는 내 옆에서 외로워하고 지쳐하다가 결국 떠나버렸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부재로 인한 결핍이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아빠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랬던 것 같다. 그가 떠나버린 지금 나는 9일째 집에 틀어박혀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버린다라는 생각과 이제 세상에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에 아득한 공포가 밀려온다. 숨도 잘 못 쉬겠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다.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고 또 울었다. 상실감이 손쓸 수 없는 두려움이 되어 버티기가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다 문득 내 안에 들여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게 됐다. 한두 달에 한 번 물을 줄 때에만 관심을 갖는 내 방 한켠에 있는 선인장. 피곤하고 귀찮을 땐 멀리하게 되는 우리 집 고양이. 늘 받기만 하고 해드린 거 하나 없는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멋대로 연락하고 내 멋대로 피했던 친구들. 관계를 맺은 것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떠나간 그 사람 덕분에 뒤늦게 깨달았다. 앞으로 또 다른 관계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지금의 이 두려움과 무서움, 괴로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을 알려줘서 고마워. 미안해.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하루의 끝, 오늘은 이선예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G.O.D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다 보면은 얻어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있을 때도 물론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좀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그 기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죠. 또 선예님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쉽게 챙기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걸 알고 있어도 챙길 수 없으니까 어서 본인의 어떠한 몸 마음을 어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0764님, 쫑디, 솔로라서 옆구리도 시린 와중에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저희 엄마도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쫑디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감기, 특히 독감 조심하세요. 항상 라디오 들으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이고, 다들 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요.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어머니도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가족이니까 또 옮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수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쓰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님도 같이 걸려 계시니까 관리 잘하셔서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김유현님, 소위 남들이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지만 1학년을 마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한동안 우울하다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밤에 돌아와서 듣는 푸른밤이 힐링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푸른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 기쁘고요. 쉬실 때마다 찾아오셔서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역시 공부밖엔 방법이 없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대단하다.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막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요. 이렇게 저희 누나도 사실 진짜 저희 누나는 앉아서 공부를 진짜 오래 해요. 한 번 앉아갖고 공부를 진짜 오래 해요. 학생 때도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6시간씩 앉아 있어요.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러지? 저는 사실 앉아서 공부할 때 뭐 1시간, 저는 거의 그랬어요. 1시간 반 단위로 끊어서 했어요. 1시간 반 하고 좀 쉬다가 또 1시간 반 하고 쉬다가 사실 2시간 정도로 끊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2시간은. 그래서 1시간 반 하고 한 뭐 10분, 20분 쉬다가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누나한테 갔다가 다시 가서 공부하다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시는 분들, 더군다나 공부, 앉아서 하는 공부를 좀 그렇게 해내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김수지님, 제 인생에서 파마는 유치원 때 양배추 인형 머리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미용실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파마를 해버렸어요. 머리만 보면 괜찮은데 얼굴이랑 어울리는지 친구들이 보고 혹평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파마하셨나봐요. 그래요. 잘 어울리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파마라는 게 한 며칠 지나야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좀 안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지나면 또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컬이 질 거란 말이죠. 예. 궁금하네요. 어떤 파마를 하셨는지. 파마 종류 되게 많잖아요. 예. 여성분들은 더 많던데 신기해. 7828님, 엄마한테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잔병 치레 안 하고 잘 울지도 않고 말도 참 잘 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속상하네요. 앞으로 엄마한테 어릴 때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 이야기.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막 잔병치레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코피가 좀 자주 나고 막 그러고 그래도 병원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있고 그렇긴 해요. 보통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팠던 것도 그렇고 좀 다치거나 이런 좀 장난스러운 것도 그렇고 까불까불거렸던 게 좀 심하긴 했었는데 근데 또 7828님이 지금 보내주신 게 되게 뭐랄까요? 되게 막 옛날 이야기를 나 어렸을 때처럼 엄마 말 잘 듣고 싶다 이런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7828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머니나 좀 가족들한테 좀 속상함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땐 사실 좋은 모습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지금이 더 어려운 여러 가지를 겪게 되잖아요. 학교 들어가고 시험 보고 시험 성적도 좋아야 하고 잘 보여드려야 될 거 마음을 좀 채워드려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짐이 있어진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 어렸을 땐 잘했는데 엄마 마음에 좀 상처 안 주고 잘 컸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님 40대 아줌마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 재우고 라디오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니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아침밥이 걱정되긴 하지만 기분 좋습니다. 라디오 끝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소영씨도 푹 주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좀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하네요. 장동호님 편의점을 오픈한 지 한 달 돼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데요. 특히 중2 올라가는 우리 큰아들 희찬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 모두 힘내자.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편의점 오픈한 지 한 달 또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얼마나 설레실까라는 생각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동호 씨 또 원하시는 것들 하나둘 이뤄나가시고 아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히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더 킬러스의 Here With Me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떠나자 두 곡 듣겠습니다. Wheels are turning. I remember when you were mine. Now just to reach you. Baby, I stand. 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요즘 졸업 시즌이라서 꽃집을 하고 있는 친구네를 도와주기 위해 일일 꽃 판매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잘 팔았는데 초콜릿이 있는 2만 원짜리 꽃다발을 실수로 10,000원에 팔아버렸어요.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거죠.
그래도 알바비는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식의 실수를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죠. 꼭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끼쳐버려요. 제 자신이 참 한심해요. 주현미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내 실수를 내가 인정하면 상대방에게도 이해의 여지가 생겨요. 실수는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상 큰일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깔끔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에게는 이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점점 실수를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힘내십시오. 오늘 끝곡 이소라의 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